진짜 이분이 체구도 조금 있으시고 고도비만이라고 하세요. 여러 가지 안 해본 운동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약간 더디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약을 드셨어요. 다이어트 한약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기초대사도 낮아지고 다 낮아져요. 지금 그 몸을 만드신 거예요. 3년 동안. 식단을 3년 동안 성실히 하신 게 아니고요. 배달 기능 붕괴를 3년 동안 성실히 하신 거예요. 이분은 9to6예요. 해당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9to6 유지어터 식단을 고민하시는 분이에요. 식사 시간이 진짜 고정적이세요. 요 부분은 박수 쳐드립니다. 그리고 혼자서 요리를 하시는 것들도 즐기세요. 이 부분은 저도 못하는 거예요. 저 요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어요. 음식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집에 와서 또 개발하고 싶지 않고 주말 아니고서야 요리를 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이분의 경우는 되게 잘 드시고 계세요. 아침은 요거트에 이제 단백질 가루 그리고 견과류까지 드시고 위트빅스 이런 것들로 고정식 가져가시고 점심은 평일에 도시락을 싸시는데 닭가슴살 100이나 새우나 부채살 100에 흑미밥 그리고 야채 한 줌으로 먹거나 김치볶음밥 김밥을 만들어 드시기도 한다. 저녁은 날마다 다른데 점심과 동일할 때도 있고 파스타를 드실 때도 있다. 피곤할 때는 이런 식품을 드시면서 때우기도 한다 라고 하십니다. 외식이나 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참치김밥 한 줄에 오징어튀김 한 개만 드신다고. 멋지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식단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 여기서 입이 터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넘치지도 않고 만족도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식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말씀하시길 평생 먹을 수 있는 식단으로 고민을 해서 짠 식단이라 제 식단이 너무 만족스럽고 맛있고 행복하다. 근데 감량에는 조금 더딘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이 식단이요 진짜 평생 하실 수 있다라고 보면은 추천해드립니다.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짜 제 희망사항은 이대로 가시면서 숫자가 빠르게 깎이는 거에 대한 그 조급함을 버리시고요. 운동을 조금 더 재밌게 집중적으로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체구도 조금 있으시고 고도비만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식단의 목적 자체가 체중 감량이다라고 하시면 고민되실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이 식단이 되게 바람직하거든요. 어떤 의미로 바람직하냐면 지속성도 있어 보이고요. 과하지 않은 식단이에요. 충분히 제가 이 식단을 먹어도 감량이 될 만한 식단인 거예요. 넘치지 않고 그렇다고 저칼로리에 과도하게 부족하지도 않아요. 이 상태를 가져가시면서 지속해 가시면서 운동의 강도를 늘리시면 무조건 잉여 체지방이 털릴 수밖에 없는 식단입니다. 이 식단. 근데 원래 드시던 식단의 맥락이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대사 기능이 어떤지 약간 궁금합니다. 호르몬 쪽에서 문제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원래 식단이 이거보다 너무 적었다든지 소식을 하셨다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식단을 하시면은 일시적으로 지금 살짝 올라가실 수는 있어요. 체중이. 그리고 변화가 없게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봤을 때도 빠질 수밖에 없는 식단입니다. 그리고 되게 바람직한 식단이라서 저는 이 식단 고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되게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을 믿으십시오. 본인을 믿으시고 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의 출산을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막달에 체중이 많이 증가하셨고 출산을 하셨으니까 다시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 해본 운동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약간 더디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약을 드셨어요. 다이어트 한약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드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이 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일시적으로 먹고 내 스스로 이 약에 기대면 안 되겠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한 본질적인 생활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약이 넛지가 돼서 좋은 식생활을 찾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이 약을 드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다이어트 한약이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 약재가 있는데요. 두 글자인데 제가 지금 까먹었어요. 그 약재가 쉽게 말하면은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원리거든요. 뭘 안 하는데 심박이 엄청 뛰어. 심박이 빨리 뛰면 어떻게 되지? 몸에서 피를 막 보내면서 대사들이 빨라져. 물이 주는 효과보다 더 극단적인 거야.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수분 보충의 의미도 있는데 대사작용을 촉진을 시켜요. 물이 계속 공급이 돼줘야 심박도 너무 느려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순환도 되고 근데 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내가 억지로 운동한 효과 이상의 뭔가를 주기 위해서 교감신경을 막 자극시키는 약재를 써서 만드는 다이어트 한약. 요게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다고 알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심장이 너무 두근거린다는 분들 심박이 막 뛰니까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심박이 막 뛰어. 이거 심장 안 좋으신 분들 심장 질환 가지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업계에서도 요거 많이 드시면 안 된다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다이어트 한약을 통해서 만든 몸은 다이어트 한약을 계속 먹어야만 유지가 가능한데 다이어트 한약 자체가 몸에 굉장히 무리를 주고 심혈 질환에 안 좋아. 그러니까 살 빼보겠다고 했다가 골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므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옵션이에요. 결국은 굉장히 명확해요. 내가 지속이 가능한 몸을 만들고 싶다면 지속이 가능한 방식을 가져가셔야 돼요. 일시적으로 터는 거는 무의미해요. 일시적으로 털고 내가 쭉 내려가서 평생 보지 못한 앞자리 수, 사자리 숫자 딱 보고 끝이야. 다시 돌아와. 그거 허심나는 거지. 그것보다 서서히 앞자리 수가 4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해서 그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게 그 방식을 자꾸 생각해야 돼. 내가 한 달 안에 이걸 빼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내 따귀를 막 때리면서 이 방송을 생각하세요. 그런 다이어트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억지로 체지방을 털어내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단기간에 빼면 뺄수록 온몸의 살들이 흘러내려요.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겨 약을 끊으셨죠. 당연히 살이 붙죠. 그리고 다이어트 챌린지를 하면서 식단을 처음 하셨는데 이때 하셨던 식단이 아침 저녁 단백질 쉐이크, 점심 일반식. 내가 일반식 먹었으니까 지속 가능하겠지? 아니에요. 일단 아침 저녁으로 씹는 형태가 아닌 몸의 흡수가 빠른 쉐이크 형태를 마셨다는 거는 위장 기능에도 안 좋아요. 몸이 저작작용을 통해서 위에서도 많은 종류의 영양소들을 소화시키고 처리하는 능력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소화시키고 처리할 능력을 가져갈 필요가 없는 편한 쉐이크 형태의 것들, 흡수가 빠른 것들은 위장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난소화성, 야채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소화가 너무 더뎌서 힘들어요.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오래 하셨어요. 그죠? 이게 너무 잘 맞고 건강에도 문제가 안 되고 지금도 너무 해피하다 하시는 분들은 잘 맞으시는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 거의 안 계십니다. 이분은 절제하다가 입이 한번 터지면 배가 터지게 먹고 이거 폭식이에요. 그리고 토해요. 식이 장애에 오신 거예요. 운동과 식단의 강박에 생겨서 식단이 조금만 벗어나도 불안하고 하루라도 공복 유산소를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 생겼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잘못된 식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분은 성실하게 식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잘못된 식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연말에 모든 게 무너졌다. 몸무게가 64kg가 됐다. 연말 탓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잘못된 관점의 다이어트와 식단을 하셨기 때문이고 3년 동안 간 거고 무너질 타이밍에 무너진 거예요. 궁금한 게 지금 대사 기능 괜찮으신가요? 저는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대사 기능이 어떠실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시 PT를 시작했는데 당연히 안 빠지죠. 몸무게가. 에너지 결핍 식단을 3년을 하셨다? 그러면 맛이 갈 대로 가요. 몸이.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그 수준에 맞게 에너지 소모량을 줄여요. 근손실도 아마 났을 거고요. 몸이 얘는 이 정도 수준의 에너지밖에 안 들어오니까 얘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이 정도 수준으로 에너지를 배출해야 생존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몸이. 그러면 기초대사도 낮아지고 다 낮아져요. 지금 그 몸을 만드신 거예요. 3년 동안. 식단을 3년 동안 성실히 하신 게 아니고요. 대사 기능 붕괴를 3년 동안 성실히 하신 거예요.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다시 건강해지려고 PT를 하면서 식단을 하면서 운동을 하지만 몸무게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트레이너 잘못이 아니고요. 당연한 거예요. 몸이 그렇게 된 거예요. 대사 기능.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초대사부터 기능을 올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건 PT 선생님한테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눈바디나 운동 수행 능력이나 이런 것들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트레이너한테 물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요. 기능 회복이에요. 수면 충분히 가져가시고 스트레스 안 받으셔야 되고요. 운동은 내 몸이 무리라고 생각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을 다시 찾으셔야 되고요. 평생 할 수 있되 현타 오지 않을 정도 수준의 식단값을 다시 재세팅 하셔야 됩니다. 요거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것들은 이러한 자초지종을 PT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시고요. 알맞는 수준의 식단에 대한 팁을 받으시고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트레이너 선생님이 닭고야 백백백을 제시를 한다? 저는 그거 비추해요.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드시고 계신다. 아침 저녁 쉐이크를 하시면서 중간에 일반식을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걸 세팅 다시 하신 거죠.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대사 기능이 많이 안 좋으실 거기 때문에 이 식단이 괴롭지 않으시면 일단 해보시면서 운동 감도랑 내 안에서 어떤 에너지인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지 피로도가 너무 심한지를 보셔야 돼요. 이걸 한번 트래킹 해보세요. 체중 떨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요 영양 섭취를 내 몸에서 충분하다라고 받아들이는지 그걸
바탕으로 운동 감도를 되게 괜찮게 가져갈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식단 자체가. 그래서 괜찮다 하면은 고, 부족하다 하면은 더 보강, 넘치는 것 같다, 너무 운동이 잘 돼, 그럼 좋은 거지. 운동이 잘 되면 근육을 생성하기 시작하면서 기초대사가 오르고 불필요한 체지방도 털려. 근데 이 상태에서 체중을 자꾸 커팅하려고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칼로리 먹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날 공복 체중 마음이 쓰이고 유산소 해야 될 것 같고 안 돼요. 악순환이에요. 이 방식을 추천을 드릴게요.